팔로워가 많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 내 스토리라는 게 있고 그 옆에 보면은 조그만한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제 팔로워, 그러니까 제 친구들 있죠. 제 친구들이 글을 올린 거, 스토리에다가 올린 것들이 이렇게 뜬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 여기를 눌러보면은 얘가 뭘 올렸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게 다 이 바가 넘어가면 그 다음 것이 이렇게 넘어가서 보여집니다. 이게 바로 스토리라는 기능이에요. 우리가 이후에 배울 거기는 해요. 광고도 이렇게 나와요. 자, 뒤로 가서 다시. 자, 제가 스토리를 눌러서 본 거는 이렇게 회색으로 표시가 돼요. 그리고 아직 안 본 스토리는 이렇게 색깔이 예쁘게 나오죠? 이런 게 스토리라고 해요. 그 다음 이쪽에 보이는 이 창은 무엇이냐? 이거는 제 팔로워들 있죠? 제 친구들이 글을 올린 것들이 제 화면에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YJ 스토리즈라는 데서는 이런 자기네 어떤 좀 특이한 케이크 같은 걸 만들거든요. 이런 걸 지금 이렇게 선전을 하는 거를 이렇게 올려놨죠. 여기 이렇게 광고도 떠 있고, 친구들 어떤 내용도 들어있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바로 인스타의 어떤 화면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2페이지의 나만의 사진 앨범 인스타그램 보도록 할게요. 자, 인스타그램은요, 사진 한 장 또는 동영상 한 개만 포스팅할 수 있는 SNS예요. 그래서 동영상의 길이는 예전에는 15초밖에 안 됐지만 업데이트를 통해서 최대는 60초까지도 업로드가 가능하고요. 요즘은 60초보다 더 가요. 그냥 우리가 게시글을 올릴 때는 60초까지 되는데, 이쪽에 보시면 IGTV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IGTV를 이용하게 된다면 여기에다가 영상을 올리는 경우는 60초보다 더 갑니다. 그래서 5분짜리도 올릴 수 있고 긴 동영상은 이런 IGTV에 올릴 수 있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모바일 전용 플랫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PC에서는 못하세요. 내가 굳이 PC에서 하겠다라고 하면은 저처럼 이제 원격으로 조정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해가지고, 그렇게까지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모바일에서 한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PC에서는 보는 건 가능해요. 보고 좋아요도 누를 수 있고 댓글도 달 수 있고 검색도 할 수는 있지만 포스팅은 불가능합니다. 자, 인스타그램의 특징은요, 친구를 맺지 않아도 댓글을 남길 수가 있고 자신의 정보 노출이 적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궁금한 점을 적극적으로 댓글을 이용해서 질문을 남기기도 해요. 또한 최근에 상업적으로 많이 변질된 블로그보다 신뢰도가 높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요, 저는 맛집을 찾을 때 블로그에 게시글을 많이 봐요. 근데 제 친구들 같은 경우 또는 다른 아이들 같은 경우는 블로그 같은 경우는 상업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블로그의 게시글보다 인스타그램에서 맛집을 찾는 그런 경우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인스타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인스타그램을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기업에서는 기업용 계정을 만들고 있고요. 대부분의 기업이 인스타그램을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인스타를 쓸 수가 있어야겠죠? 기업용 계정은 우리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비즈니스 계정으로 전환하는 방법까지도 배우도록 할 거예요. 자, 123페이지에 가입하기가 나옵니다.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과 연동이 되어 있어요. 왜? 페이스북이 샀잖아요. 전동을 시켜놨기 때문에 페이스북 아이디로도 가입이 가능하고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페이스북으로 가입하는 걸 추천한다는 이유는 같이 이제 광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자, 일단 인스타 같은 경우는 몇 개를 가입할 수 있을까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책에 안 나와 있어요. 3개? 아니요, 더 가입할 수 있어요. 10개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동시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잠깐 누를게요. 여기는 이제 프로필 창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아이디들이 쭉 나오거든요. 계정을 추가해서 만들 수 있는 아이디는 10개까지는 가능하지만 여기서 내가 동시에 접속해서 들어갈 수 있는 아이디라고 한다면 그거는 4개까지 가능해요. 즉 우리가 매번 뭐 로그아웃하고 로그인하고 이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마케팅 하실 때 쓸 수 있는 아이디라고 한다면 4개까지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직은 제가 설명을 조금 덜 드린 상태라서 지금 다시 앞에 창으로 좀 넘어가서 볼게요. 자, 다들 가입을 하셨나요? 네, 일단은
예, 회원 가입을 조금, 예, 왜냐면 오늘 이제 사진을 올려보실 거예요. 그래서 회원 가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로 회원 가입 다 가능하니까 일단 가입이 혹시 안 됐다면 가입을 조금 바로 해주세요. 가입하는데 시간 그리 안 걸려요. 가입을 하셨다면은 제가 이따가 124페이지의 내용과 함께 설명을 드릴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잠깐만 가입해 주세요. 라고 이제는 생각을 하고, 자, 기본 메뉴 알아보기 124페이지를 같이 봐주세요. 자, 여기 있는 메뉴예요. 지금 인스타그램의 화면에 이런 식으로 떠 있을 건데, 아래 하나, 둘, 셋, 넷, 5개 버튼 중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버튼입니다. 자, 이렇게 누르면요, 본인의 계정이 바로 보이게 될 거예요. 이 버튼 이름이 뭐예요? 버튼 이름이요? 10번인데 계정. 그냥 계정 버튼 이름이? 네, 124페이지에 계정이라고 적혀 있죠? 내 계정. 네, 내 계정, 그죠? 그래서 이 계정이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위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름 그 아이디가 있어요, 그죠? 여기가 지금 2번인데 여기가 이제 계정 선택. 아까 인스타그램은 여러 개 계정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눌러서 내가 다른 계정으로 바꿔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바꾸면은 다른 계정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보이겠죠? 자, 이거는 제가 그냥 올렸는데요. 테스트로 올리고 있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감성적인 사진이 없죠? 구독자, 팔로워 참 안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마케팅을 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어느 정도는 조금 감성적인 어떤 사진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저거는 그냥 제가 만든 계정이기 때문에 보통 소개를 안 해요. 테스트로 만든 계정이라서 여러분들도 굳이 오셔서 팔로우를 눌러달라고 하지를 않으니까 예,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건 이제 프로필 정보가 여기서 이제 보여집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버튼은요, 누르게 되면 내가 스토리를 찍는 거예요. 여기서 뭐 프로필 사진을 바꾸겠다가 아니라 이 버튼은 실제로는 지금은 내 프로필에 사진이 보이지만 플러스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를 누르면 스토리를 찍게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찍는 그런 창이 되니까 요거는 지금은 누르지 마세요. 옆에 보시면 저는 게시물을 299개를 올렸네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팔로워가 114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일단 제 계정을 마음에 들어하고 제 계정의 내용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114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팔로잉이라고 하면은 이건 제가 다른 사람들의 계정에 가서 팔로워를 누른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로 이걸 이제 마케팅에 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저는 많이 여기저기 누르러 다니고 막 댓글 달고 좋아요 누르고 이럴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마케팅으로 쓰진 않아요. 자, 예를 들어 생각해 보죠. 컴퓨터를 열심히 하고 있는 학생의 모습을 제가 찍는다고 해서 좋아할까요? 아니면은 예를 들어 전산회계 그거를 여기다가 올려놓는다고 해서 팔로우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예, 일반적으로 이거는 패션 뷰티 쪽에 조금 더 특화가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패션 뷰티, 헬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맛집, 그죠? 먹거리, 네일 같은 거 있잖아요. 네일 아트 하는 거 그런 거는 요런 인스타에 엄청 봐요. 엄청 보고 예쁘게 생긴 그런 네일 아트 모양은 직접 찾아가시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이제 네일 아트 샵에 가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없냐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는 쪽이 패션 쪽, 뷰티 쪽이 되게 많아요. 근데 학습 쪽은 아무래도 없겠죠. 그래서 인스타로 제가 만약에 한다라면은 그냥 광고 홍보 정도만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나이대를 가지고 타겟팅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제 계정을 굳이는 키울 필요는 없다 보니까 저는 이거를 가지고 마케팅으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우리는 쓰는 방법을 알고 활용할 수 있으시면은 그걸 가지고 충분히 마케팅에 활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 이제 계정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게시물에 대한 내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요 밑에 있는 앨리스 뭐 이제 벌써 가을이네. 요거 이제 겨울로 바꿔야 되니까 저도 이제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을 수정하는 거는 어디냐? 바로 이 밑에 있는 프로필 수정이에요.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프로필 사진을 변경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사진 중에 이쁜 사진이 있다면 한번 변경해 보시길 바래요. 언제든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바꿔보시고요. 요 네임은 이름을 적는 거예요. 본인 이름 말고 여기서 불려지고 싶은 이름. 그리고 요 유저네임이라는 건 아이디입니다. 인스타그램은 좀 특이한 점이요. 아이디를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대신에 아이디가 있는 경우는 못 바꾸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요거를 뭐 갑자기 요렇게 바꾸고 싶다. 예, 없으니까 바뀌죠? 근데 예를 들면은 요거를 이런 식으로 하겠다. 못 바꾼대요. 왜? 있으니까. 이 계정으로 아마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저네임을 다른 거 같은 경우는 못 바꾸잖아요. 한번 정하면. 근데 인스타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웹사이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요. 한 개만 넣을 수 있어요. 여러 개는 못 넣어요. 그래서 뭐 블로그면 블로그 또는 뭐 유튜브면 유튜브 내가 한 가지 웹사이트만 집어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소개는 소개글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작성을 해보시고요. 그러고 위쪽에 체크를 눌러서 적용을 해볼게요. 그럼 웹사이트 나중에 사업용으로 쓸 때 네. 거기에 쇼핑몰로 들어갈 때도 그 웹사이트 여기 있는 거 하나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 쇼핑몰에서 사용할 웹사이트로 바꿔서 넣으시면 되죠. 웹사이트는 언제든지 바꿔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 개의 쇼핑몰을 하는 사람은 계정을 여러 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일단은 제일 좋기는 하죠. 안 그러면은 이렇게 쓰세요. 샵 태그라는 게 있어요. 샵 태그라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인스타에 어떤 게시물을 누르면 제품에 대해서 그 제품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되고 그 정보를 눌러서 들어갔을 때 해당 웹사이트에 바로 랜딩 페이지로 연결이 돼서 사러 갈 수가 있게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얘로만 되지는 않고요. 페이스북의 페이지랑 같이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승인이 나면은 연결해서 내가 필요한 웹사이트로 연결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니까 지금 생각하면 좀 어렵죠? 예, 일단은 그냥 기본 로직만 얘기하면은 인스타그램에는 웹사이트를 한 개만 넣을 수 있어요. 뭔 얘기냐면 이런 우리가 게시글을 적죠. 이 게시글 안에 웹사이트를 적어봤자 안 들어가져요. 네, 그 얘기예요. 자, 프로필 수정 간단하게 해주세요. 저도 간단하게 바꿔보죠. 자, 설정했으면 여기 체크. 이 내용은 지금 어디에 적혀 있냐면요. 우리 125페이지, 126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프로필 수정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필 수정이나 계정 아이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게 특이점이죠. 계정과 이름 언제든 변경이 가능하고 변경을 하고 나서는 완료를 누르면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요 부분 이제 바꿔보셨으니까 나머지 부분도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이번에는 요 위쪽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조금 책하고는 달라졌죠. 근데 뭐 다를 것도 없어요. 자, 이 석삼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메뉴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사람 찾아보기가 여기 있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 연락처랑 연결돼 있는 또는 추천하는 어떤 사람들 이렇게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도 합니다. 내 친구가 팔로우를 한 사람 또는 누가 뭐 어떤 뭐 팔로우를 했거나 이런 경우들이 여기에서 찾아져서 나오는 거니까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 찾기에서 팔로우를 누르면 팔로우가 되는 거겠죠. 그쪽에서 알아주면 되죠. 예, 팔로우는 구독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승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팔로우하고 싶으면 팔로우를 하면 돼요. 팔로우를 했다라는 거는 알긴 하죠.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메뉴들을 이제 쭉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 보관이라는 건 뭐냐? 내가 스토리를 찍으면 그 스토리를 보관해 놓을 수가 있어요.
예, 연습용으로 찍은 거라 엉터리들이 좀 많은데요. 예, 이런 식으로 내가 찍었던 스토리들이 보관이 되어 있는 게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내 활동. 요거는 뭐냐면 내가 인스타그램을 얼마나 썼느냐 이거예요. 예, 인스타그램을 제가 쓴 시간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그 다음에 네임 태그.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임 태그가 나와요. 그러면 인스타에서 이 네임 태그를 스캔해서 친구를 일일이 내가 검색해서 찾을 필요 없이 만약에 옆에 친구가 있다면 이 네임 태그를 스캔해서 친구의 어떤 인스타를 바로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분의 기능입니다. 많이는 안 쓰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 요거요? 요 석삼자 누르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네. 네임 태그를 친구를 찾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네임 태그 스캔이라고 있어요. 네. 이걸 누르면은 네임 태그를 내가 이렇게 찍을 수가 있어요. 그럼 옆에 있는 친구가 네임 태그를 보여주면 제가 이걸 찍으면 그 친구의 인스타를 바로 찾을 수가 있겠죠. 근데 별로 안 써요. 아, 예. 예. 자, 저장됨. 요거는 뭐냐면 인스타도 어떻게 보면은 뉴스피드처럼 게시글이 흘러내려가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당장 마음에 드는 그 인스타에 게시물이 있다면 저장을 시켜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주로 광고들을 저장을 해놔요. 왜냐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광고를 하면 좋을지 이런 것 때문에 좀 눈에 띄는 어떤 광고가 있다면 제가 주로 넣어놓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광고주들이 광고를 한 또는 인스타에 어떤 게시글을 올린 것들을 내가 저장을 해놓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장이 된다라는 개념보다는 실제로 누르면은 그 인스타를 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만약 인스타의 게시물을 지워버렸다 그러면은 저장도 당연히 안 들어가지겠죠. 그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내가 어찌됐건 간에 중요한 게시물이다 싶은 것들은 저장을 해놓을 수도 있어요. 자, 친한 친구라는 거는 예, 내 친구들이에요. 여기 이제 팔로우가 되어 있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 사람들 중에 친한 친구를 추가를 해놓게 되면은 그 사람들에게만 예를 들어 스토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게 친한 친구 리스트라는 게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 찾아보기 아까 얘기했고 페이스북 열기라는 연결고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돼 있으니까 이렇게 페이스북을 열어서 뭐 보게끔 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긴 해요. 아니요. 페이스북 갖고 연결을 안 하신 것일 뿐이에요. 저는 연결을 해놨고. 이게 뭐 안 나오는 것도 정상인 거네요? 네, 정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스토리 하이라이트 요거는 원래부터는 아마 이렇게 없었을 거예요. 제가 스토리를 넣은 게 있었기 때문에 나왔던 거니까 지금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밑에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해보죠. 자, 여기는 지금 보면은 제가 올린 게시글들이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올렸던 게시글 중에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는 사진 한 개만 올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표시가 없지만 이쪽에 게시물 같은 경우는 사각형이 두 개가 겹쳐져 보이죠? 이거는 사진을 여러 개를 넣은 게시물인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니까 동영상을 이렇게 올렸었네요. 자, 이런 식으로 게시물의 성격을 볼 수가 있고요. 동영상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처럼 이렇게 오토플레이가 된다는 게 장점이에요. 이거는 오늘 제가 SNS 과정 설명하면서 벨로 어플 저번에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벨로 어플로 만든 그 게시물을 그냥 가볍게 올린 거였어요. 자, 여기는 그래서 내가 찍은, 내가 실제로 올린 인스타의 게시물들이 보이는 란이라면 요 옆에 있는 이거는 뭐냐면 내 친구가 나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을 때 자기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저를 태그를 걸어 놓을 수가 있어요. 함께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러면 그 경우에 제가 여기에 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함께한 친구가 없으므로 여기 아무것도 안 뜬 겁니다. 다시 그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아, 조금 있다가 그러면 제가 게시물 올릴 때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사진을 올려요. 근데 친구랑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내 인스타에 올리면서 얘가 누구다라고 콕 집어서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의 인스타에 이 부분에 그 사진이 같이 떠요. 어떻게 저걸 콕 찍어서 회원이 나오는 사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해시태그를 그렇게 건다는 얘기 아닌가요?
조금 있다가 걸 때 얘기를 해야겠네요. 예, 지금 말로는 추상적이라서 예, 설명이 조금 어렵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지금 7시 57분이니까 그러면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조금만 일찍 시작할게요. 8시 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쉬셨다가 8시 5분에는 실제 우리가 사진을 올려볼 거예요. 저거 찾을 때, 네. 그 인스타에 쓸 때, 저 계정에 있는 저 천사 저걸 알려줘요? 아니면 밑에 있는 앨리스를 알려줘요? 이거요. 계정명. 계정명으로 그러면 계정명 그 밑에 있는 앨리스를 알아가지고는 검색이 안 돼요? 이걸로도 검색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질문을 이따 얘기 드릴 질문이었는데 궁금해 하시니까 먼저 그럼 얘기해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내가 관심을 갖는 그 컨텐츠를 기준해서 여기 이제 배치가 된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저희 화면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IGTV, 샵, 서울, 스타일 이런 식으로 각각의 부분을 눌러서도 볼 수 있어요. 난 IGTV만 볼 거야. 그럼 이렇게 IGTV만 모아서 보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한 게 이 샵 기능인데요. 이렇게 많이 어떤 마켓들에서는 활용하고 있기도 해요. 실제 제가 만약 이렇게 들어왔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제품 보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은 이 사진에 태그되어 있는 제품들이 보이고 해당하는 제품을 이렇게 눌러보게 된다면 그 제품을 살 수 있는 웹사이트로 넘어가서 구매까지 이룰 수 있게 그렇게 연동을 지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능은요, 그냥은 안 되고 일단은 페이스북에 페이지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샵 태그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샵 태그에 진짜 제품이 올려져 있어야 되고 그게 연동된 인스타에서 승인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걸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제가 바로 얘기 드리긴 좀 어려울 거예요. 그 대신에 사람 태그하는 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네, 이런 기능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서울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은 아까 설명드렸고, 요 검색에서는 간단하게 검색할 수 있고, 요 옆에 있는 거는 아까 그 네임 태그 검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임 태그 이렇게 찍어가지고 검색할 때. 자, 이번엔 여기 플러스로 가겠습니다. 이 플러스는 실제 이제 내가 사진을 공유하는 거, 포스팅을 공유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관련된 페이지는 127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프로필을 완료했으니까 사진을 공유해서 인스타그램에다가 사진을 직접 올려볼 건데요. 사진의 성격은 상관없어요, 지금은. 네. 자, 바로 눌러보죠. 하단에 플러스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갤러리, 사진, 동영상이 나와요. 자, 갤러리라고 하는 거는 내 핸드폰에 있는 사진들을 보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모니터를 가느라고 지금 모니터가 19인치가 16대가 남아 있습니다. 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지금 고민 중이에요. 중고장터에 올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찍은 사진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사진들이고, 요거는 오늘 만들었던 그 저번에 우리 캔바로 배운 거 있었죠? 캔바로 만들었던 카드 뉴스예요. 이런 거. 자, 어쨌든 내가 올리고자 하는 게시물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여러 개를 올리고자 한다 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이 버튼, 요거는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한 번에 10개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사진을 10개 올릴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인스타에는 여러 개가 올라가더라도 그 중에서 하나의 게시물이 먼저 보이게 된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개씩 게시물을 올렸을 땐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 2분의 게시글을 보면은 지금 1/7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분은 7개의 게시물을 올린 건데 일단 사람들한테 먼저 이렇게 뉴스피드에 보일 때는 첫 번째 게시물이 먼저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로 1로 골라지는 게시물이 아무래도 눈에 좀 들어오는 게시물을 고르셔야 사람들이 훑어서 지나갈 때도 아무래도 더 보게 된다는 것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사진을 여러 장을 올릴 수가 있는 건데 이거를 눌러서 올리실 때는 첫 번째 사진은 좀 신경 써줄 것.
자, 그 다음에 요쪽에 있는 요 버튼은 무엇이냐? 요거 같은 경우는요, 인스타그램은 기본적으로 1대1 사진으로 잘려서 보여요. 근데 나는 끝까지 나는 다 보여야 할 것 같아. 그러니까는 옆에 있는 사람이 잘려. 안 되겠어. 그럴 때 이거를 누르면 전체 그 사진이 다 보이게는 들어갑니다만 이쁘진 않아요. 위아래가 비거나 양옆이 비거나 이러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대1 사진이 기준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인스타그램 포 레이아웃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어플 아마 설치하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누르지 마시고 제 거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사진을 여러 개를 골라요. 그러고 여기에서 레이아웃을 선택을 합니다. 윗부분에 이렇게 넘겨서 내가 올리고 싶은 레이아웃을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사진을 이렇게 바꾼다든지 뭐 좌우나 상하를 반전한다든지 테두리를 줘서 그냥 하나의 사진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나의 사진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별로 안 써요. 일반적으로 인스타는요, 이렇게 안 쓰고 그냥 거의 이거 아니면 요걸로 씁니다. 그냥 사진 하나가 크게 보이는 게 여러 사진이 겹쳐 있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지 일반적으로는 요렇게 레이아웃을 만들어 쓰지는 않아요. 그래도 설명은 해야 되니까 저는 레이아웃 기능을 말씀드린 거고요. 요거는 뭐냐면 붐메랑이라는 기능인데요. 이거를 이용을 하면 네, 제가 이렇게 사진기 들고 있죠? 여기서 찍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별로 안 쓰겠죠? 네, 이런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두 개는 쓰진 않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은 한번 열어서 설치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에서 내가 그러면 올리고자 하는 사진을 하나 골라주세요. 사진이어도 되고 동영상이어도 됩니다. 만약 동영상을 골랐다라고 한다면 그 동영상은 1분까지만 보일 거예요. 저는 이걸 골라볼게요. 자, 그러고 나서는 여기 다음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사진이나 동영상을 꾸밀 수 있는 그런 창이 나와요. 그래서 필터 효과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다듬기로 가서 제가 올린 건 동영상이었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나오게 할 수가 있죠. 저는 이 뒤에 포도는 마음에 안 드니까 이만큼만 하겠다.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최대 맥시멈이 1분이라서 더 길게는 못해요. 요 커버 사진은 전 지금 동영상을 골라놨으니까 그 동영상 중에 앞에 커버 사진을 고르는 거예요. 요렇게 만약 맞추고 다음을 누르면 이걸 여기다 이제 문구를 적고 사람 태그할 수 있으면 사람 태그하고 해서 다른 미디어에도 게시하려면 체크하고 공유를 하면 끝나요. 자, 문구는 저는 팬케이크라고 적을게요. 샵을 적어서 이제 제가 해시태그를 넣을 건데요. 샵을 적고 제가 펜이라고 일단 적고 있을 때 보시면은 더 적어야겠다. 이렇게 적고 있을 때 보면은 해시태그들이 떠요. 그래서 요거랑 관련된 해시태그들이 이렇게 뜨니까 이렇게 쓰다가 내가 활용할 게시물이 있으면 누르셔도 돼요. 이 해시태그는 전체 공개 게시물로 올려져 있는 게 아마 376,587개가 있는 모양이네요. 이런 식으로. 내가 최근에 쓴 거는 이렇게 최근이라고 붙고요. 네, 이렇게 해서 해시태그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해시태그까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사람 태그하기. 요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게 친구랑 찍은 거면은 여기 친구가 있다. 이렇게 클릭을 하면요. 여기 사용자를 검색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이런 사람이다.
그럼 이렇게 찍어서 넣으면은 이 사람이 여기를 눌렀을 때 같이 연결이 되고 이 사람의 그 뉴스피드에도 제가 올린 게시글이 같이 뜨게 되는 거예요. 궁금하시면 이거는 지금 진짜 아무나기 때문에 제가 이분을 태그를 걸긴 좀 죄송하고 여러분들끼리 연습하시면서 성일님이요? 지금 아직 저랑 친구가 아니라서 제가 예. 아까 그 팔로우 해놨거든요. 그래요? 아롱 1호라고 돼 있는 거 있어요. 그걸로 하시면 A 아니 영어로 돼 있어요. R O ARO요? 네 NG 저랑 팔로워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나만 팔로우해서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신청해. 제가 아까 수락을 안 해서 그 수락 아까 수락 안 수락이 아니라 저도 마팔로우를 안 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마팔로우 안 하면 이제 그게 안 돼요. 아무래도 제 친구로는 들어있지 않으니까요. 이분은 저를 보겠다라고 팔로우를 한 건데 저는 이분을 팔로우를 하질 않았기 때문에 제 친구 목록에 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들어가도 검색하면 원래 나오잖아요. 뭐 여기서 검색하는 거는 친구를 검색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나랑 찍은 사람을 찾는 거였잖아요, 아까. 이걸 클릭해도 되고 그냥 띄어서 하면서 계속 하셔도 돼요. 그러면 저도 한번 팔로워를 한번 찾아가 보죠. 하트 보시면 하트를 누르면 되지. 맞다. 지금 보면은 아롱이 예, 여기 아롱 1호 예, 팔로우 하셨다고. 네, 저도 팔로우를 예, 좀 해서 보도록 하죠. 자, 다시 인스타그램 가서 한번 올려볼게요. 여기 할 때는 사진 올릴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쓰고 그다음에 시대를 이렇게 적었어요. 일단 자, 사람 태그하기. 자, 여기가 만약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찍고 여기다가 이렇게 쳐보면 아직 안 나옵니다. 그쵸? 나왔다. 검색을 안 눌러서 그랬네요. 자, 이런 식으로 눌러가지고 이 사람을 태그를 걸 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위치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한일 컴퓨터다.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고 이걸 페이스북에도 올리겠다. 그럼 여기 체크를 하고 만약 나는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같이 올리겠다. 체크를 하면은 트위터까지 연결돼 있으면 같이 뜰 수가 있고요. 고급 설정은 뭐냐면 이거를 누가 댓글 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 댓글 기능을 해제해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정도로 일단 보고 제가 이걸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페이스북은 빼고 할까? 하자 그냥. 공유. 그러면 이렇게 글이 올라가겠죠? 그럼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 사람 모양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여기 연결되어 있는 게 이렇게 보여지죠? 태그를 이런 식으로 걸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대현님이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은 거기 이제 내가 태그된 사진으로 아마 보일 거예요. 제 화면에서 보일 수가 없다 보니까 제가 이 화면에선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 왜냐면 제가 태그되어 있는 건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하면 저를 태그해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그러면 보고요. 자, 사진 하나 이렇게 올려보세요. 사진 이어도 되고 동영상 이어도 되고 아까처럼 사진을 여러 개를 올려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선생님 저렇게 태그를 해놓으면은
태그를 안 하고 올리는 거하고 다른 게 네. 태그 해놓으면 태그한 친구한테만 보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태그를 하는 친구한테만 보여지는 건 아니고요. 요거 어차피- 지금 요거 사람 태그 얘기하시는 거죠. 네. 예,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보여지긴 하는데 그 친구한테 또 도달이 되고 그 친구의 뉴스피드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어차피 저걸 올리면은 그 팔로우 돼 있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팔로잉 돼 있는 사람, 이 팔로잉 네, 돼 있는 사람 네, 다 네. 올라가는 거죠. 다 보이죠. 예, 다 보이죠. 다 보이죠. 네. 그럼 거기에 이 사람은 태그했구나 이것도 다 보이고. 네. 이 그러니까 사람이 친구한테만 보이니까. 딱 보내겠다 이게 아니에요. 응. 근데 굳이 그걸 왜 그렇게 해요? 그걸 왜 굳이 하냐고요? 왜 친구를 태그를 해요? 거기다 굳이? 그거를 하는 사람 맘이긴 하겠죠. 근데 이거를 태그를 하는 이유는 친구한테도 같이 전달해 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네. 어차피 친구가 네. 나를 팔로우하고 있을 테니까 네. 서로 마팔로우 돼 있다면 네. 어차피 저렇게 친구 안에도 여러 네. 그 팔로잉 한 사람 중에 네. 다 들어가니까 친구한테 들어갈 거거든요. 그렇긴 하겠죠. 근데 굳이 거기다가 이름 근데 아까 살짝 보니까요. 제가 이거를 태그를 할 때 보니까 제가 팔로우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올릴 수 있는 것 같긴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는 적기만 했었는데 이렇게 태그를 넣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예를 들어서 치면은 여기 하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또 뜨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중에서 만약에 이 사람이다 하면 이렇게도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글쎄 제가 언젠가는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팔로우가 저랑 안 되어져 있을 거거든요. 마팔로우로 연결돼 있지는 않은 사람일 거거든요. 근데 완전히 관계없는 사람은 연결이 안 될 거고 아마도 누군가가 팔로우를 했거나 팔로잉을 한 경우였을 거란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사람 태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이제 내 친구를 태그를 하게 되면은 그 친구의 뉴스피드에도 뜨면서 그 친구의 친구들도 같이 보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만약에 이 사람 태그를 안 한 상태라고 하면은 나랑 팔로우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친구는 보겠죠. 근데 그 친구의 친구들은 볼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의 친구는 못 봐요? 그쵸? 만약 팔로우가 되어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은 그 친구는 만약에 이렇게 보면 돼요. 저가 있고 그 친구가 있고 그 상대방 또 하나가 또 있어요. 제3자가 있어요. 우리 만약에 이렇게 둘끼리만 팔로우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럼 내가 게시물을 올린 건 얘는 볼 수가 있지만 얘는 못 봐요. 그 사람이 또 팔로우하면 되잖아요. 그 사람이 얘가 제3자가. 제3자가 얘를 팔로우를 했을 때 그렇지. 그것까지는 아니죠. 안 보고 물론 그때 이제 뭐 내가 굳이 타고 가서 보겠다라면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그 제3자도 게시물로 올려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의 게시글이 뭐 이 사람을 태그를 했다라면은 이 사람의 게시글 쪽에 올려져 있으니까 얘도 보겠죠. 네. 근데 이 사람의 게시물이 이 사람이 지금 팔로우는 되어 있지만 얘가 게시물을 올릴 때 이 사람을 태그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얘의 게시물인 거지 얘의 게시물인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못 보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사람 태그를 저는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더 많이 퍼지게 되다 보니까. 태그를 하면 친구도 보는 거고 태그를 안 하면 친구만 그쵸, 보는 거고. 그쵸. 그러면 결국은 내가 어떤 사람을 팔로우했을 때 그 팔로우한 사람의 친구는 못 보내요. 그거는 이제 계정을 타고 들어가서 보는 경우나. 그러니까. 예. 그죠? 예. 자, 일단 요 정도 얘기를 했고 게시물 한 번씩 올려보시는데 여기서의 제가 좀 권장사항이라고 한다면요. 혹시 가능하시면은 한번 www.naver.com 이렇게 해서 이것도 한번 올려보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안 된다는 거 확인하기 위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올리기 좀 그러실까봐 제가 하나 올려서 보여드릴 거고 일단 그 다음에는 샵을 넣어서 해시태그를 조금 달아보세요. 이 해시태그는 저희한테 이제 단톡방에다가 좀 적어주시고 저희가 찾을 때 활용할 해시태그입니다. 뭐라고 적으시냐면은 뭐 이 게시물에 대한 거 그냥 적으시면 되지 않을까요? 직접 찾아볼 수 있게 게시물에 대해서 해시태그를 하나 적어주시면 돼요. 저는 팬케이크를 적었고 여러분들은 그 올리는 게시물에 맞는 해시태그를 적으시면 되겠죠.
그럼 해시태그를 적은 게시물이 나올 거예요. 그쵸? 지금 좀 전에 제가 올린 게 요거였으니까. 자, 여기 보면요.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따뜻하다, 부드럽다, 맛있다, 먹고 싶다, 팬케이크. 그죠? 자, 여기서 이 팬케이크 나온 요 화면 자체를 그냥 캡처를 조금 해주세요. 화면에 이렇게 캡처, 찰칵. 자, 찰칵 캡처를 했다면 이거를 저희 단톡방에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화면을 보여드리고 그거를 찾아볼 수가 있을 거잖아요. 캡처를 뭘로 하신 거예요? 핸드폰 캡처. 이렇게요? 핸드폰 캡처 하실 때는 혹시 저처럼 이렇게 버튼이 있는 경우라면은 전원 버튼하고 이 버튼을 같이 꾹 눌러주시면 캡처가 돼요. 하신 거 아, 너 처음 알았네. 태그 하시는 거예요? 어떤가요? 해달라고. 아, 캡처하는 거? 아니 캡처하는 거 말고 그 앞에 순서부터 좀 알려. 아, 앞에 순서요? 태그에서 간단해요. 여기 내가 글을 적고 하나 해시태그만 좀 달아달라는 얘기예요. 자, 잘하셨는데 이거 지금부터 적으신 거죠? 네, 아까 네, 말씀해 제가 원하는 대로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이걸 캡처를 하라고요? 예, 요거 지금 요게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야 네, 얘를 네. 찾을 수 있을 거 네, 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단톡방에다가 올리면은 우리끼리 이 한번 화면만? 찾아보려는 거예요. 아, 이 예, 화면만? 예, 그럼 맞아요. 이거를 그냥 단톡방에. 예, 사진 올려주시면 돼요. 해시태그는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하고요. 예, 마음대로 하고요. 네, 맘대로 하시고. 그러니까 검색 기능 한번 연습해 보려는 거예요. 별건 아니고. 와, 진짜 맛있겠다. 저 요거 화면이 동영상이다 보니 화면이 바뀐 상태예요. 캡처가 그렇게 안 돼요. 캡처가 안 되세요? 난 이렇게만 되지. 설정하시는 게 아, 이게 지금 전원 버튼이 없죠? 저런 것도 이거. 이거 음량 버튼 이거고요. 네. 아, 이거랑 이거랑 불러야 돼. 전원이랑 음량 중에 아래쪽 버튼 있죠? 말할 거. 네, 이거를 같이 누르시면 돼요. 아니, 저 이렇게만 했는데. 그렇게 하시기에는 내가 화면을 네, 많이 보기 되지만 힘들죠. 이렇게 하면 돼요. 일반 수정이 자, 이런 식으로 올려주세요. 자, 얼추 올려진 것 같으니 일단 대현님 거 게시물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카톡에도 있지만 카톡 보랴 인스타 보랴 힘드실 거니까 제가 여기서 화면을 열어드릴 거예요. 자, 일단 우리 이거 찾기. 네, 인스타 과정 SNS 마케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찾을 때는 어떻게 찾냐? 한번 왜 얘는 화면을 줄이자. 네, 찾아볼게요. 옆에서 한번 해보죠. 저는 여기 화면이 잘려서 보였어. 이 정도면 볼만한가요? 이렇게.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찾아가 볼게요. 자, 인스타그램을 찾아 들어가시면은 여기서 검색창이 있어요. 여기 검색을 눌러서 여기 검색에다가 치시면 됩니다. 자, 샵 인스타 과정, 샵 SNS 마케팅 이렇게 두 가지 올렸는데 샵은 안 적으시면 돼요. 인스타 과정. 예를 들어 누군가가 인스타 과정이라고 쳐보면은 이 해시태그 안에 지금 글이 있는 거예요. 인스타 과정. 하나 나오죠. 최근 게시물로. 얘는 100개 미만이다 보니까 되게 사람들이 안 써요. 이런 글씨를 안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시태그가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수준이 조금 낮은 해시태그.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마케팅 할 때는 상위 선점하기는 좋은 해시태그. 그죠? 네. 최근 게시물 보시면 바로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인스타 게시물 100개 미만 이거? 예, 예, 맞아요. 이거 누르면은 태그 나오구나. 눌러서 그렇게 보이면 옆에 최근 게시물이 있어요. 아이고. 100개도 안 되기 때문에
예, 이걸 인기 게시물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보니 최근 게시물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분한테 말을 걸어보도록, 좋아요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2번 터치 또는 하트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좋아요가 생겨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말을 한번 걸어볼게요. 죄송해요. 자, 여기 지금 보면은 말풍선 있어요. 여기를 누르면은 말을 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말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분의 게시글을 보고 싶다면 여기 있는 요 이름 부분을 누르면은 이렇게 올려놓은, 인스타에 올려놓은 게시글들을 다 볼 수도 있죠. 팔로잉, 메시지 이렇게 있죠? 저는 이분한테 메시지를 바로 보낼 수도 있어요. 여기 눌러서 메시지를 누르면 메시지를 내가 여기다가 적어서 보내면 어떻게 보면은 카카오톡처럼 같이 대화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까 전에 팔로잉을 되어져 있고요. 이번에는 2번째 분. 자, 한번 찾아보세요. 포메라니안 개피곤 산책은 물이 졸려요. 이 중에 쓰시면 돼요. 다 쓸 필요 없어요. 그 중에 하나 쓰세요. 자, 예를 들어 저는 개피곤으로 적어보자. 그러면 개피곤이라는 게시글은요, 게시물이 285K개가 있대요. 이 K가 1000이에요. 그러니까 28만 5천 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있는 해시태그를 눌러서 보면은 인기 게시물이 있을 거고, 왠지 운명하신 것 같다. 네, 일단 인기 게시물이 있을 거고요. 최근 게시물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이제 인기 게시물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인스타로 어느 정도 키워놓은 사람들 있죠. 예를 들어 이 포메라니오 또는 게피곤이라는 어떤 해시태그를 좀 관련된 해시태그를 좀 많이 활용을 했던 사람들, 그게 이제 인기 게시물 쪽에 뜨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아직은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최근 게시물 쪽을 누르면 있을 거예요. 어찌됐건 간에 사람들은 이 최근 게시물을 많이 눌러도 보거든요. 왜냐면 최신 거를 보고 싶은 사람들은 최근 게시물을 누르겠죠. 그래서 인스타는 일단 블로그나 다른 계정보다도 좋아요를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요것도 한번 찾아서 좋아요를 눌러보거나 눌러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번엔 요거 엉클스 대학로 맛집, 대학로 엉클스, 대학로 떡볶이, 네, 대학로 떡볶이 맛집, 이 중에 아무거나 써서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배터리만 좀 갈고 올게요. 수업 중이라고 해시태그 달아서 그러면 누가 댓글이란 거 쓰고 누가 수업 중인가요? 저요가 개예요. 아니 왜 물타고 들어왔지? 누가 오시라고 했지? 내가 누군가 했네. 누군가 했네. 아니 강아지를 놓고 수업 중이라니까. 아니 누군가 해가지고 아니 바로 댓글이 달렸길래 누가 이걸 타고 들어왔지 벌써 이랬는데 저요라고 댓글을 남겼는데 알고 보니까 사진 켜서 나 누군가 했네. 신상담이에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들어왔고요. 엉클스 찾아보셨죠? 그러면 이건 제 거니까 뭐 굳이. 자, 이번에는 여기 안 보여요. 이거 해시태그 보이게 좀 찍어주셨어야 되는데 해시태그가 안 보여요? 여기 해시태그가 없죠. 왜 안 보이죠? 조금 아래로 내려가지고 캡처를 너무 위쪽으로 하셔서 그렇구나. 제 건 패스하세요? 아니 아니야. 그래도 해시태그 잠깐만 다시 볼게요. 내가 들어갑니다.
하남 몰링 블랙 프라이데이. 맞아요, 맞아요. 뭐라고? 하남 몰링 블랙 프라이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아 요새 진짜 계속. 최근에 네 번째. 아 진짜. 최근에서 네 번째요? 야, 그 사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그렇게 많이 올렸어요? 좀 전에 블랙 프라이데이 올리고 쉬지도 않았는데 나름, 그쵸? 진짜 엄청 올리나 보다 그거는, 그죠? 인기가 없는 거는 금방금방 안 올라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마 그거 엄청 뜨거운 키워드 같아요. 예, 최근에서 벌써 네 번째란 말이야. 몇 분 지났다고? 5개 늘어났어요? 좋아요는 저도 누를 수 있네요. 예, 그럼요. 본인도 누를 수 있어요. 네. 근데 좋아요는 한 번씩만. 다시 누르면 좋아요 취소가 돼요. 어떻게 좀 재미있나요? 네. 아, 예, 다행입니다. 대충 이렇게 오늘은요, 가볍게 올려보는 거, 그것만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끼리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보시고, 댓글도 한 번씩 달아보시고, 다음 시간에도 한번 게시글 한 개씩 더 올려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인스타 쪽은 저는 이 정도 일단 오늘은 수업을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저희 한 9시부터는 짧게 포토샵에 대해 기본적인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포토샵을 아직 받으신 분이 없으시기 때문에 진짜 짧게 20분 정도만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좀 쉬었다가 바로 들어가죠.